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 원 규모 국제소송 판결이 몇 시간 뒤면 나올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동대 김준환 교수님과 문종진 연세대 교수님 두 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외환은행에서 일하시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퇴직 후에도 지금까지 의혹의 실마리들을 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교수님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 당시에 금감원 검사 1국 상시 감시 팀장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부 금감원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 먼저 이 외환은행 내부 상황 그리고 금감원의 내부 상황 그 당시 분위기 좀 어땠는지 먼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02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주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거는 2003년도가 됩니다. 2003년도 9월 26일 날 승인이 난 거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매각 당시 때는 외환은행이 IMF가 지나서 97년도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 정상화가 돼서 은행에서는 상당히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 영업 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혹독한 그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국내외 점포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지만 영업적으로 또 확장이 돼서 재무 구조가 아주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그 당시에 검사 1국 상시감시 팀장으로서 외환은행이 저희 담당 은행이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 은행의 경영 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취약점이 발생이 되면 검사팀이 나가게 한다든지 또 우리 현장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대응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당시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민한테 전부 카드를 많이 써서 내수를 촉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회사가 부실화가 좀 심해졌어요. 부실화가 심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이 그 경영 실적을 보니까 카드 업무가 부실화 진행되는 속도가 커서 우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연말에 굉장히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론스타가 또 외환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인수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2003년 당시 돌아보면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사들이 그런 부실해지면서 카드사 부실 사태가 생기면서 외환 카드가 좀 어려워지고 그 여파로 외환은행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또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당시 외환은행 경영 상황이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외환은행이 그래도 당시에는 국책은행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은행인데 다른 곳에 이렇게 매각이 될 만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도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조금 이제 뭐 날 듯 안 날 듯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2003년도에는 지금 외환행 같은 경우는 외자가 이제 좀 필요했었습니다. 외자가. 그래서 이 경영권을 넘길 정도의 그 외자는 아니고, 당시에 제가 외환행 이제 차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 외자 유치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머니가 좀 들어오면 점포가 IMF 때 이제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또 외환행이 또 구조조정을 또 좀 많이 했죠. 그래서 한 8,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제 많이 또 나갔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이제 점포 TO는 지금 금감원이나 당시 이제 금융감독 쪽에서는 240개 점포로 이제 이게 딱 점포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자가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좀 긴 터널을 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외자가 좀 필요했다. 근데 이제 그 외자 필요한 거는 순전히 이제 경영적인 이제 판단이었겠지만 이게 대주주로서 51%를 론스타한테 넘겨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경영진들도 대주주 51%까지 론스타한테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런 매각 이야기 나오고 진행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론스타가 2003년에 이제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을 하고 2006년에 이제 재매각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헐값 매각 논란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좀 이 모든 관심이 뭔가 좀 먹튀에 좀 집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제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당시 그 2006년도 12월 7일 날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거의 한 10여 개월 정도의 이제 수사 결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 때 그 검찰 자료를 보면 검찰은 헐값으로 이제 8,252억 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은 헐값을 1조 원.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8천억 정도의 이제 1조 이제 차이가 좀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보면 한 뭐 1조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헐값 논란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당시에 그 외환행의 이제 그 2003년도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 결산을 하고, 그리고 2003년도 9월 26일 날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게 이제 6월 달 반기 결산을 하고, 그게 가결산입니다. 가결산. 가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은행은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이제 결산을 이제 일개 마감을 하고 월말, 그다음에 분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기 결산을 하는데 그 당시 때도 이 BIC 비율이 높은 거로 8% 이상으로 높은 거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고무줄 잣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헐값 논란이 이제 일어났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의 그 본질이라는 게 이 먹튀나 그런 헐값 매각보다도 이제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이 론스타는 이 금융 자본이 아닌 산업 자본이다. 이제 비금융 주력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으로 이제 초점이 좀 많이 좀 이동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이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수사 서류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외환행의 이제 소액 주주를 이끌고, 론스타가 이제 산업자본이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제가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니까 51%는 가질 수가 없다. 그 4%.
의결권 그 4%, 그다음 무의결권 6%에서 10%밖에 못 가져가고 나머지 41%는 무효다라는 이제 소송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손을 들어서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 한 10만 페이지가 넘는 이제 그 수사 서류를 제가 그때 이제 유한대학교 있을 때인데 한 달간 계속 이제 수업 끝나면 그 가서 민원봉사실 CCTV가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서류를 보고 그리고 또 공익요원이 또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실어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당시에 론스타가 지금 여기 저 문 교수님도 계시지만 금감원 그다음에 당시는 지금은 금융위원회인데 당시는 금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에 이제 그 수사 서류를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한 서류가 이제 그 봉인된 채로 이제 대검 중수부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서 이제 열람을 재판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열람을 쭉 한 결과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서류 더미에서 뭐를 봤냐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문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고였으니까 당시는 이제 그 외환행하고 론스타가 이제 피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측 주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었고 그래서 41%는 무효다라는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당시 심사 서류를 이제 심사 서류를 승인 당시 서류를 보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서류에 이제 산업자본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그 시민단체들이 외환행 노조에 포함해서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참여연대, 경실련, 그다음 우리 또 제가 또 있었던 외환행 대책기 보험금융본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이제 처음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걸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증거 자료를 이제 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이 지분 이제 취득 당시에 이제 정부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당국이 이 론스타의 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희 감독원에서 뭐 영화에서도 우리가 재밌게 본 것처럼 외환은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각 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 비율이나 각종 경영 정보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된 자료가 필요한 팩스로 주고받는데 외환은행 그 담당 그 직원도 또 죽고 또 그 후에 저희 금감원 직원인 진홍수 조사역도 또 나중에 또 그 고인이 됐는데 이런 우연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은행들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이제 하락하게 되면 손실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하락하게 되면 조기 시정 조치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코렉티브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본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주주한테 증자를 하게 한다든지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불필요한 점포를 줄인다든지 또 과도한 배당을 억제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이제 자료를 받아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이 가장 그 악화되는 은행 중에 아까 우리 그 경동대
김전환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 당사자 입장과 또 감독원의 입장에서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 외환은행이 그 악화되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기하로 외환은행을 조사해 보니까 좀 우리가 외환이라면 굉장히 외환을 전문으로 한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은행이고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실이 생겼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도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그 급한 속도로 그 자기 자본 비율이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고 그 후에 이제 뭐 론스타들이 와서 해당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계속 분석을 하고 살펴보고 그랬었죠. 네. 참 안타까운 이제 사연으로 이제 당시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관계자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혹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외환은행의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악화가 되는 바람에 좀 이 의혹에 대해서 이 론스타가 대주주의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것을 좀 판단할 좀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또 설명이 다가오는데요. 교수님의 또 그동안의 그런 지적이나 이제 주장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도 이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 교수님이 당시에 이제 매각 승인 당시 때는 이제 은행 쪽에 총괄하시는 이제 검사 쪽에 이제 검사국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아마 뭐 맞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조금 이제 반론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97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 IMF 이제 환란이 이제 긴 터널을 5년이면은 이제 2002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002년도는 외환은행이 거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경영 정상화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사세를 확장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강원 행장이 2002년도에 부임을 합니다. 김경림 그 행장이 이제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하고 이강원 행장이 이제 2000년 이제 와서 이제 은행을 좀 새로 은행장으로 왔으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자 유치로 이제 아주 그냥 경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카드 부분이나 카드 사태가 이제 그 대란 전이죠. 카드 사태 대란 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그 카드 사태에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었고, 또 우리 KB가 외환은행이 다른 그 은행들 그 계열사인 카드사들보다 조금 이제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지금 뭐라고 뭐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단지 그게 이제 일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이게 외환은행이 경영권을 매각할 정도로 51%를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랬었으면 그때는 사전적으로 카드가 영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은행은 또 자기 자본 확충도 해야 되고 또 카드 부분도 상당히 그 부실 채권을 또 털어내야 되는 뭐 대손 충당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딱 어느 특정 시점을 딱 찍어서 그런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 론스타한테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그거는 너무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우리 저는 저기 합니다. 그 김준환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김전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론스타의 이제 외환은행이 경영이 좀 부실해서 외부 자본 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외부 자금이 수혈이 필요할 때 론스타라는 투자 주체가 과연 투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기업이냐 아니냐, 이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앞에 부분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환은행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 상태라는 게 뭐 우리가 드부 잘라서 정확하게 볼 수는 어려워요. 어차피 장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김전환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외환은행의 어떤 그 당시에 경영 그 취약 상황이 빠지게 된 게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이제 그 이슈는 외환은행이 과연 그런 우리 현재 그 외환은행의 지분 참여를 할 때 1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과연 적합한 자격자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 외환은행이 론스타라는 이제 자본에서 인수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자본 수혈하는 게 수혈하는 게 이제 급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우선 뭐 불부터 끄자는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적합자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가고요. 그 당시 이제 이 론스타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날 제가 뭐 다른 그 담당 부서 팀장이 저한테 참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내 업무 그것만 보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안 하겠다 그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일단 이게 승인이 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 10년이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2012년 떠났다는데 2020년에 10년이 넘도록 최초 또 론스타가 들어온 게 2003년이면 거의 20년가량 이게 계속 이게 클리어하게 들어보면 다 확인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렇게 끌었다는 건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이게 다시 거론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각자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이런 거 뭐 계속 잘 모르는데 우리 김전환 교수님은 이 부분 처음부터 인볼브 하셔가지고 과거 그 시기를 뭐 각종 이벤트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책자도 저렇게 저술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뭐 ISD 그 소송의 최종 판결이 지금 몇 시간 후에 난다는 얘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년 동안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예? 그럼 그 부분에 이걸 저질러 놓고 다 사는 다른 사람도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문제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책적 결정을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뭐 우리가 형사나 뭐 민사상에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사람을 중책에 맡기면 안 되죠. 그런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만약에 소송이 6조 정도 배상이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손실이 초래했고 국민연금도 지금 투자 손실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채권가가 다 떨어져서 국민연금도 거의 7, 8조 정도의 손실이 또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중요보직에 더 이상 등용을 못하도록 해야 우리 앞으로 새로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많이 와닿는 게 저도 이 당시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될 때 이제 기사 이제 작성하고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몇 년 동안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가 이 ISD 소송 얘기 나오면서 다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론스타 의혹이 참으로 여전히 이제 미궁 속에 있는 거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풀어야 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당시 외환은행의 뭐 경영 상황이 어땠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지만 이제 두 번째 쟁점 이 정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애초에 있었는지를 이제 알았냐 몰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제 론스타랑 이제 ISD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중에 하나가 이 론스타가 이제 자격이 없다, 산업자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진작에 알았든 아니면 뒤늦게 알았든 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고 이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론스타가 그러면 어떻게 정부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속아준 것인지 참 이것도 굉장히 의혹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론스타가 이제 당시에 확인된 그런 불법 여부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불법 여부가 있다면 이번에 이 ISD 소송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질의서에 5번하고 6번을 같이 묶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당시 이제 소액주주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수십만 페이지를 보고 재판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002년도에 서울은행이 이제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은행하고 론스타가 입찰에 이제 응찰을 합니다. 응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론스타는 높은 가격을 썼어요. 하나은행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논리라면 외환은행의 경우도 자격이 없을 텐데.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론스타가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그냥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 교수님은 이제 금융당국에 계셨었으니까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은산분리라고 하지만 이제 뭐 혼돈됩니다. 이제 금산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본하고 이제 산업자본은 이제 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삼성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죠. 4%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또 론스타도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4%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산업자본이 문제가 되고 규정화가 된 거는 정확하게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계속 이제 은행이 IMF 전과 IMF 이후에 금융 제도가 많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금산 분리가 명문화되고 그리고 아주 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은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에 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그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명시된 건 아니지만 이제 강화가 됐어요. 금산분리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거의 이렇게 명문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그러면은 론스타가 이 소송에 지금 뭐 몇 시간 후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 또 내일 또 가봐야 합니다. 이게 뭐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걔네들은 론스타는 해외에서 뭐 다음 달 뭐 재판이 있다 얘기하다가는 또 여론이 안 좋으면 계속 이렇게
지연 작전을 피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론이 지금 조용히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론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러면 뭐 판결을 내도 되겠네 라는 심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론은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론스타는 당시에 산업자본이었는데 서류를 은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D 소송 6조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론스타는 1차적인 서류를 조작해서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론스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낸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죄는 론스타가 더 중요한 거지 금융당국은 이제 감독을 해야 되죠.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1차적인 거는 서류를 낸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당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론스타 이 소송에 한국 정부가 이기려면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고 가야지만 저희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하고 론스타가 밝힐 수 없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지금 그동안의 소상히 국민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일반 시민단체 포함해서 우리 외환의 대책기 본도 거기에 지금 참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의혹의 눈덩이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2006년도에 이제 그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가장 지금 이 ISD 이 소송의 핵심 쟁점 사항은 2006년도 대검 중수부에서 또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 포함해서 대검 중수부에서 중간 수사 발표한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저희들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론스타는 이제 2006년도 수사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가 저 파주에 있는 론스타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외환행 본점도 압수수색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당시 금감원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이제 모여 있는 그 서류를 보니 누가 봐도 당시의 수사가 외압으로 중단이 됐다라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게 뭐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2006년도 수사 당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비켜갔던 거고 언론에는 일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 그 비껴갔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죠? 비껴갔다. 네. 속였다는 거에 비껴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된 적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2006년대 발표할 때. 근데 매스컴에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 책자에 지금 보면 2003년도 9월 4일 날 그 당시 동아일보 여기 뭐 특정 언론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인데 어떻게 예외 적용으로 51%를 가져갔을까라는 기사가 나갑니다. 근데 그 서류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서류를 본 거예요. 대검 중수부 서류에 뭐가 돼 있냐면 천공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수사 서류는 다 이렇게 천공을 뚫습니다. 그걸 이렇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쩍쩍 벌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엄청난 서류들이니까 그 눌리니까 이제 이게 서류가 쩍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앞뒤로. 그걸 쩍쩍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하나 봤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그 확인 질문. 그 산업자본이라고 그 중수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든 문서인가요?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정을 한 그 문서가 누가 만든 문서인지. 그걸 생산은 어디서 했냐? 생산은 어디서 했냐면 부처 어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가 이제 그렇게 썼더니 네. 재경부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재경부 장관은 누구냐면 지금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은행 제도과장은 누구냐면 현재 지금 기재부 저 부총리인 추경호 저 은행 제도과장이었었어요. 그분들은 이 방송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수사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에 재경부에서는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난리가 났고 산업자본이면 예외 적용도 안 되는데 기사가 잘못 나간 거야. 그래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뭐냐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라고 밝혔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 이거는 돌면서 그 기자가 추정한 게 아니라 취재를 해보니까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는 단독으로 이거를 보도를 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예외 적용을 해준대. 예외 적용도 되네?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재경부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도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 압수한 문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그러면 가정법을 답니다. 동아일보는 가정법이 아니고 직서법을 하는 거예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어떻게 예외 적용을 하지? 라고 하는 거고 재경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론스타라는 표현도 안 합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다. 산업자본이라면 예외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은 어떻게 났냐면 외환은행을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에 예외 적용 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외 적용을 합니다. 그 예외 적용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었었을 때 가능한 건데 론스타가 산업자본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을 달아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핵폭탄이. 그런데 저는 그 문건을 보고 계속 한 달 동안을 수업 끝나면서 들어가서 계속 이제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니까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안 까져 먹으려고 이용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 10월 31일 날이 이제 등기가 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급 납입은 그 전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9월 26일 날 3차 승인이 이제 최종 승인입니다.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이제 자금을 갖고 외환은행의 51%의 대주주가 되는데 자금은 언제 들어왔냐? 10월 30일 날 들어오고 그다음에 법원의 등기는 언제 났냐? 10월 31일 날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10월 29일 날 주급 납입 전날 투자자가 바뀝니다. 9월 26일 날 승인이 나고 나면 투자자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투자 구조도가. 그런데 그거를 또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간 게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물론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뭐냐면은 10월 29일 날 투자자가 바뀌었고 그 뭉칫돈이 4,600억입니다. 그럼 1조 4천억에 거의 한 40%가 넘는
큰 금액이 30%가 넘는 금액이 1조 4천억이니까 그 금액이 정치불명의 뭉칫돈이 들어갔었고 그게 이제 외국 시중에서 얘기하는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국내 최초로 발표했죠. 투자금 명세가 100억, 300억, 500억 6건 3천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요즘에 지금 저 대장동 사건이다 뭐다 하면은 지금 거기에 오르내리는 박용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발표를 합니다. 2006년도 12월 7일 날 대검 중수부장인 박용수 당시 중수부장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사건 주동자들이 해 도망갔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되고 그리고 중간수사원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검 중수부 내에 특별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는데도 최종 수사 발표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환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6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돌아간 론스타가 한국 정부로 6조, 그럼 10조가 넘는 금액. 그리고 여기에 의문의 팩스. 외환은행의 제 후배인 허창우 차장이 문 교수님이 계신 금감원에 진홍수 수석 저서역 앞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영화에 나오죠. 두 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론스타 사건으로 해서 이거를 계속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이승하 부장님 포함해서 외환은행에 지금 그 론스타 사건 이후로 엄청난 지금 정신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건입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그 대검 이제 중수부가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6년이 지나도록 지금 최종 그 발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한테 이진복 그 정부수석이신가요? 이진복 정부수석. 예. 이진복 정부수석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아마 인사차. 이제 이렇게 인사차 이제 방문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진복 우리 정무수석님도 2013년도에 그 방송에 저랑 같이 나가셨었는데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재경부 장관을 했던 우리 김진표 장관님 이 방송을 들으신다 그러면 당시 그 은행 제도과에서 결제 라인으로 신진창 사무관, 그 다음에 당시 추경호 과장, 은행제도과장, 당시 그 상관인 변양호 금전국장이라고 그러죠. 변양호 국장. 그 위에 장관입니다. 우리 의장님 지금 그때 갈매기 표시로 해가지고 친필로 쓰셨어요. 재경부 차관 꼭 참석할 것.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거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경호 우리 지금 장관님 당시에 은행제도과장이십니다. 지금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이나 추경호 우리 부총님은 누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부분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시에 예승이 공문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금감위에서 당시 김석동 국장이죠. 김석동 국장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준다. 도쿄스타뱅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당국은 승인을 못 내줄 테니 방법 없다. 근데 이거를 승인해달라 그러면
공문을 그럼 보내달라. 그럼 그 공문의 결제 라인으로 있던 추경호 우리 장관님이나 국회의장님은 공문을 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왜 예외 적용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는지 이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지금 그 오르내리는 당시에 우리 박영수 우리 대검 중수부장님 그때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최종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자본 수사를 하다가 왜 중단됐는지, 박영수 지금 그 특검은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야가 이 재판에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최종 수사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ISD 소송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이건 납득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측 입장에서 대변한다면 일이 워낙 현안 사항이 많으니까 이게 뒷전에 밀려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이외에 그 많은 매스컴도 많고 신문도 많은데 거기서는 왜 그런 언급을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최초로 2002년부터 2003년 승인이 나고 현재까지 한 20년 가량 되는데 거의 정권이 한 4번 내지 5번 바뀌었죠, 그죠? 4년씩으로 나눠보면. 그러면 이런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 다음 정권에서 이게 밝혀지고 시정이 되고 이럴 텐데, 이게 20년 넘도록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일 처리를 좌우지간 정당하게 처리했다 이런 데에 대한 반증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입장에서. 사실 이 ISD 이제 소송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건가? 2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론스타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을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외환은행 매각 그 차액을 통해서 거의 6조 원을 가져가고, 또 이번 이 소송에서 또 이기면 또 6조를 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조 넘게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06년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그동안 이제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나 기대도 잠깐 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스컴에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고 뭔가 진전이 계속 없다가 한 4년 지나고 이제 4, 5년 지나면서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건데, 이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또 그냥 안 떠나고 이 소송을 걸면서 또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때리는 좀 그런 모양새로 좀 보이는데, 결국 정부가 뭐 했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좀 정부 이제 이 해당 당국이랑 론스타가 유착을 한 경우는 없냐, 이렇게 두 가지 의혹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늘 나오는 게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눴듯이 이제 외환은행을 이제 매각하는 이유가 이제 외자 유치, 이제 이게 핵심적인 거였는데, 외국 자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국내의 투자금이 여기 유입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머니의 진실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ISD에서 판결이 또 연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발표가 됐나요? 아니 발표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계속 뭐 네. 또 연기 이랬으니까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 이슈는 여러 차례 우리가 아마 또 관련자도 더 나오고 아마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석자들 위주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1단락을 하고 또 2부를 또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저 8번, 9번, 10번은 뭐 이렇게 몰아서 얘기해도 되니까 네. 제 질의서의 내용 보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아마도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거나 또 유튜브로 이제 보시거나 이제 하실 텐데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접했었을 때가 2005년도쯤 됩니다. 그때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금융연수원에서 이제 은행원들을 이제 가르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투기자본가입센터 이제 장하식 그 위원장이 이제 제 후배인데, 근데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이었고 저는 외환행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쭉 지금까지 손을 못 놓는 거는 이게 정말 그 제가 먼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어떤 뭐 정의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외환행의 주주였었고 또 외환행을 정말 그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교육시키고 그런 직장이 제가 외환행이 이제 2004년도에 나왔는데 나와서 지금 간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정주영 감독이 영화를 만드셨었을 때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여기서 그 책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블랙머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1편에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영화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다고 이제 정주영 감독이 그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잘 만드셨는데 그 팩스를 보낸 분하고 팩스를 받은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팩스를 받은 진홍수 주사역은 97년도에 1997년도 IMF가 딱 터지고 나서 론스타가 98년도에 한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 부실 자산, NPL이라 그러는데 그 부실 자산을 갖고 와서 전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아파트들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 넘어가고 했던 것들이죠. 그 1억짜리라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옵니다. 이 부실 자산을 가져와서 당시에는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자산유동화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지금은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하면 거의 다 뭐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97년도에 외환위기 이후에 부실채권이 급증을 하니까 배드뱅크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외자를 갖고 들어와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해치펀드, 벌처펀드라고 그러죠. 론스타 같은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사서 이제 비싸게 팔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론스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펀드는 금융자본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98년도에 돌아가신 진홍수 저서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거를 옛날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또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대검 중수부 들어가서 서류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진홍수 저서역이 지금 하늘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조금 아마 위로나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 분들한테도 진호재생은 철저히 은행 내부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환행의 대주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그 상관인 이병화도 그 재판 과정에도 나오지만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일은 다 저 재경부에서 공문 달라고 하고 금감위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의 7월 달에 김진표 당시 장관이 외환행을 론스타한테 매각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신호로 해가지고 다 알아서 다 기였던 거예요. 금융당국이. 그래 그 방송을 다 보고 이병화 팀장 지금 저 문 교수님 같은 저 팀장님이십니다. 그때는 상시 1국 팀장님이시고 그쪽은 이제 총괄기획팀의 그 팀장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병화 팀장이 전화 와서 문 교수님한테 같이 심사하는데 들어가시자고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복잡하니까 안 들어가시다고 지금 폭탄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부에서는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병화 팀장이 전북 뭐 어디 그 신문에 나간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는 다 론스타 사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병화 팀장이 글을 쓴 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론스타 이제 다 끝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그 밝힐 줄 알았는데 진실은 발표 안 하고 이병화 팀장이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꼭 얘기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병화 전 하나 대투증권 상금감사였었어요. 이거 할 때 이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봄 또한 여름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 자연의 섭리인가 보다. 이러면서 2003년 7월 어느 토요일 그때 근무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식사를 한 후 신문을 읽고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의 주식 취득 승인권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이다. 그 뒤에 안 얘기지만 당시 정부 가로 열고 기재부 가로 닫고 당시 정부와 외환행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의 매각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오간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법 주식 10% 이상을 은행법상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무슨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지는 암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 기록을 보니까 이병화 팀장이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야 우리가 다 독박 썼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진홍주석이 반대를 한 거예요. 론스타 산업자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상관인 이병화 팀장이 우리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론스타가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걸 금융자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왜 블룸버그 통신의 7월 달에 론스타한테 심사도 안 했는데 론스타한테 매각한다는 얘기를 왜 발표했는지 이제 진실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단돈 1원도 못 줘요. 만약에 내일 패소해가지고 하면 압류 들어가야 돼요. 국회의장, 통장 압류. 추경호 장관 압류해야 돼요. 왜? 그네들이 승인을 잘못해가지고 국세가 나가는 거예요. 압류해야 됩니다. 압류. 그리고 당시에 지금 뭐냐면 수사했던 이복현 지금 금융감독국 원장, 건강원장 당장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9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 장관님 그걸 뭐 얘기하신 거 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는? 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승인 의혹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효가 다 끝난 사안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문 교수님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2006년도 그 12월 7일 날 중간 수사 발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밑에 직원이 보고를 받고 오늘 그렇게 발표했는지 이 얘기를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를 받고 시효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시에 박용수 그 대검 중수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스티븐 리 이분이 기소 중지가 됐어요. 해외로 도망가니까 2006년도에 론스타 수사가 옥죄어 오니까 그걸 미리 간파하고 2005년도 1년 전에 비행기 타고 나갔어요. 스티븐 리가. 그 스티븐 리는 뭐냐?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범입니다. 그분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분당에 살고 계세요. 제가 저 수사 서류를 보니까. 근데 이분이 도망갔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 기소 중지가 된 순간 제가 알기로는 국민적인 그 상식으로는 시효가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스티븐 리가 해외로 도망가서 기소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 시효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한 장관님 오늘 말씀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신 발언인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29일이었어요. 아, 29일인가요? 네. 29일이면 어제죠? 네, 어제죠. 어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 한 장관님께서 그 만약에 못 들으셨다 그러면 그 부하들한테 내부 직원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할 때 지금 그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먼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교수님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 기자님이 이제 뭐 마무리 지으시죠. 뭐냐면은 이 론스타는 20년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맞습니다. 2003년도 이제 10월 30일이니까 그냥 거의 뭐 19년, 뭐 20년 이제 다 돼가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20년이 아니라 매일 이 고통 속에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게 국가 재산이다 보니 국부다 보니 이게 내일이 아니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특검이나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정권 4번 바뀌면서 아직까지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시간에 계속 돌아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스티븐 리는 2013년도에 도망 다니다가 그 출국한 지 2005년도에 이제 출국해서 2013년도에 이제 잡혔어요. 이태리에서 잡혔어요. 근데 기소 중지된 자가 2013년도에 7월인가 그 즈음에 이제 이태리에서 별건 사건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국내 압송만 되면 무조건 이 론스타 사건은 다시 재수사로 들어가고 사건이 규명될 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 엄청나셨었어요. 국내 여론이. 그래가지고 저희 외환의 대책기 범국민운동본부도 다시 이제 또 전국을 돌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별건 사건으로 체포를 했는데 형기가 끝나고 나서 형기 되는 날 아침에 이태리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당시에 2013년도 새 정부가 들어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그 민정수석 라인은 그걸 몰랐었을까요? 이게 그런 사건입니다. 그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미국에 빠졌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스티븐 리 잡으러 비행기 타러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지금 시효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고는 이렇게 뭐 장관께서 얘기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팩스를 보낸 외환행 허창욱 차장님, 그 다음에 팩스를 받은 론스타가 98년도에 들어와서 자산 유동화로 계속 그 서류를 내야 됩니다. 계열사 서류까지 내야 됩니다. 그 서류를 누가 받았냐면 진홍수 조사에게 다 봤어요. 거기를 보면 너무 많은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계열사를 다 생략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계열사는 다 생략하고 김앤장의 변호사, 김모 변호사, 제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23개만 있다라고 계열사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이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홍수 조사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이분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저는 타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멀쩡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팩스를 받은 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저는 돌아가셨다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것도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나서서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김준환 교수님이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자기 중년 모든 한 20년을 일에 이제 매진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저런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게 밝혀져서 다시 진실이 어둠에 묻힌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뭐 장시간 우리 사회 보시는 기자님하고 김준환 교수님,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김준환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의 말을 하셨는데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박용수 전 특검 팀장인가요? 예, 그분 뭐 그다음에 주경호 부위원장 뭐 이런 부분이 최종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상태가 증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이 이제 다 밝혀진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많은 이야기들 이제 오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2부 다음 순서에 이제 추가 토론을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ISD 판결 앞두고 있는데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특검을 해서라도 이 진실을 좀 밝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 그런 좀 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론스타 문제 정말 20년 돼가는데 20년이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스티븐 리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 이분도 좀 어떻게 빨리 잡아서 이분이 잡히면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는 이제 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교수님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